여러분 절대 비싼 고약도 아니고 해외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냥 부엌 한쪽에 늘 굴러다니는 익숙한 생강 한 조각일 뿐인데 이 작은 조각이 제대로만 쓰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100세까지 버티게 해주는 비밀 열쇠가 됩니다. 처음 들으면 웃음이 나올 겁니다. 생강 한 조각으로 백사세란이 너무 과장 아니냐고요. 하지만 고개를 젖히기 전에 잠시만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전하려는 건 입에서 떠도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허황된 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현대의학이 직접 확인했고 한국 의학의 뿌리를 세운 명의들이 수백 년 동안 실제로 써온 약자의 원칙입니다. 동의보감의 허준, 침술의 대가 허임,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유명한 처방에는 늘 생강이 핵심 약재로 자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였을까요? 생강은 향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명백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저항력을 끌어올리고 염증을 진정시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혀를 돌게 하며 밤마다 얼어붙던 손발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 옛사람들이 생강을 가난한 자의 인삼이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인삼은 귀하고 비싸지만 생강은 싸고 흔하면서도 그 내면의 효능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수십만 원짜리 수입 영양제만 바라봅니다. 정작 생강은 부엌 구석에서 말라가고 있죠.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식으로 생강을 쓰면 약이 아니라 독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노년내과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전통 약재라도 사용법을 모르면 노년층에게는 심혈관 기능을 흔드는 숨은 위험이 될 수 있다. 생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언제 마셔야 혈관을 청소하고 혈당을 낮추고 밤마다 깨어나던 수면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평범한 식재료가 어떻게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명약이 되는지 그 모든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 가까이에 있는 생강 한 조각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건강을 챙긴다며 값비싼 영양제, 화려한 포장지에 수입 보조제를 집어들지만 정작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마르고 있는 생강 한 토막은 무시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인삼은 비싸고 귀하지만 생강은 싸고 흔해서 더 귀한 가치를 가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생강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잘못된 시간에 마시고 잘못된 방식으로 담가 오히려 몸을 자극하고 혈압을 흔들어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아시아 노화의학센터는 노년층이 생강을 오용할 경우 소결 증가와 수면 교란, 심지어 혈압 불안정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보고를 냈습니다. 생강은 약입니다. 약은 쓰는 법을 모르면 부작용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생강을 어떻게 써야 그 위력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는지, 언제 마셔야 혈당이 가라앉고 혈관의 노폐물이 정리되고 밤마다 깨어나던 잠이 깊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 쓰면 왜 효과는커녕 되레 몸이 불편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수십만 원을 건강기능식품에 쓰지 않도록 돕고자 함도 있습니다. 진짜 명약은 사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고 그 사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노년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부분에서 저는 생강을 고르는 법,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껍질을 벗기고 보관하는 법, 그리고 백설탕 없이도 혈관 혈당 면 영역에 도움이 되는 생강 시럽을 만드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엌에 있는 생강이 단순한 식재료처럼 보이겠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찾던 건강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미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생강을 약으로 쓰려면 첫 단계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크고 통통한 것이 좋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크기가 큰 생강은 수분이 많아 향과 약성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껍질색이 짙고 결이 단단하며 여러 갈래로 나뉜 묵은 생강이
훨씬 강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축축하거나 물렁하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특히 묵은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고농도로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이미 2022년 한국생명과학회 연구에서 한겸,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 효과가 실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 싹이 난 생강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영양이 싹으로 빠져나가고 그 결과 체내에 들어오면 복부 팽만과 소화 지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싹이 난 뿌리 식물에서 자연 독성 화합물이 소량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노년층은 특히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순한 선택 실수 하나가 속 쓰림, 잦은 가스, 밤중 답답함 같은 불편을 반복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생강은 가장 처음 고르는 순간부터 약처럼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효과를 보느냐, 아니면 몇 달을 마셔도 아무 변화가 없느냐를 결정짓는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귀한 생강을 어떻게 씻고 손질해야 약성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강을 골랐다면 이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단계, 바로 씻기와 껍질 벗기기입니다. 생강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틈이 많아 흙과 세균이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대충 헹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먼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고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어 생강을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미세한 오염이 불어나며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 낡은 칫솔로 생강의 홈을 따라 문질러 주면 틈새에 박힌 흙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곰팡이 포자나 세균이 남아 있으면 위장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시아 식품위생연구소는 생강 표면 미세 오염이 노년층 위장장애의 숨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껍질 벗기기 단계입니다. 생강은 미끄럽고 단단해 칼질을 하다 손을 베는 사고가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을 쓰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면장갑 한 켤레를 끼고 양손으로 생강을 비벼 주십시오. 마치 손을 씻듯이 문지르면 얇은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지며 노란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 방법은 경상도 전통 요리사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으로 정유 성분을 지키고 칼을 사용할 때 생기는 검은 변색을 막아줍니다. 혹시 울퉁불퉁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스테인리스 숟가락에 모서리로 살며시 긁어내면 충분합니다. 단 너무 깊게 긁지 마십시오. 생강의 주요 영양 성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질한 생강은 약재로서의 힘을 온전히 유지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껍질을 벗겼다고 바로 병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이 지점을 가볍게 넘기지만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긴 순간부터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이 습기가 곰팡이를 부르고 발효를 일으키며 약성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 미세 곰팡이가 번지면 위장 자극, 구역감, 심한 경우 신장 부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식품안전청 EFSA는 습기 머금은 뿌리식물 보관은 노년층에게 잠재적 독성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경고를 발표했을 만큼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 위에 생강을 펼쳐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최소 2에서 3시간 건조하십시오. 직사광선은 금물입니다. 강한 햇빛은 생강의 정유 성분을 날려버려 향과 효능을 동시에 훼손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표면이 보송해졌다면 그때서야 살균한 유리병에 담습니다. 식품용 제습제가 있으면 함께 넣고 없다면 볶아식힌 굵은 소금이나 사용한 티백을 넣어도 자연 제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생강은 1에서 2개월 동안 향과 효능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해보시면 왜 이 단계를 생략하면 안 되는지 즉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잘 손질된 생강은 약성을 온전히 지닌 안전한 재료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는 생강 시럽을 만들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안에서부터 바꾸는 무설탕 생강 시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꾸준히 마셨는데도 별 효과를 못 봤다고 말하는 이유는 잘못된 레시피와 설탕 과다 사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 시럽은 당뇨, 고혈압, 소화 문제를 가진 노년층도 비교적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구성된 조합입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이 시럽을 꾸준히 사용한 분들 대부분은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덜 더부룩하며 관절 통증이 감소하고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럽은 면역력과 호흡기를 돕는 생강 레몬 꿀 조합이고 두 번째는 당뇨와 장 건강에 최적화된 생강 양파 올리고당 시럽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브리지를 드립니다. 독일 노년내 과학회 DGG는 노년층의 면역력은 작은 영양 밸런스만 어긋나도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발표하며 특히 정제당 섭취가 면역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시피는 백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강의 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혈당을 흔들지 않고 면역 계통을 지지하는 방식만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생강의 힘을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끌어낼 첫 번째 레시피부터 차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럽은 생강과 레몬 그리고 꿀을 이용한 조합입니다. 이 셋은 서로의 약성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삼각 구조를 이루는데 특히 노년층의 기침, 목 따가움, 면역 저하가 반복될 때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껍질을 깨끗하게 벗긴 생강 300g을 준비해 얇게 썰거나 믹서로 곱게 갈아 정유 성분이 충분히 나오도록 합니다. 생강을 자를 때마다 손끝에서 올라오는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몸을 드고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활성 성분의 신호입니다. 다음은 노란 레몬 3개를 준비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풀어 깨끗하게 문질러 농약을 제거하고 끓는 물을 살짝 부어 껍질을 소독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레몬 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씨를 함께 갈면 시럽이 써지고 회복 작용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레몬과 생강을 함께 곱게 갈되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 흡수를 높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정유 성분이 풍부해 걸러내면 효능이 반감됩니다. 여기에 꿀 500g을 넣어 부드럽게 섞습니다. 단 꿀은 절대 뜨거운 상태에서 넣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열은 꿀 속 효소를 파괴해 한겸 작용이 크게 약해집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자료에서도 꿀의 항산화 성분은 열에 매우 취약하다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위장이 약해 순하고 자극 없는 국화꿀이나 아카시아 꿀을 사용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조합은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완화하며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 임상영양학회 BDA는 생강과 레몬의 조합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노년층에게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럽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고 면역 방어막을 서서히 세우는 자연형 보조제입니다. 두 번째 시럽은 당뇨가 있거나 속이 약한 분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생강, 양파, 올리고당 조합입니다. 처음 들으면 양파를 왜 넣느냐고 의아해 하시지만 양파는 노년층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는 양파 속 퀘르세틴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혈중 지방을 줄이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시럽은 달콤하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가볍게 해주는 희귀한 조합이 됩니다. 먼저 양파 300g의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어 믹서로 곱게 갑니다. 여기서 양파 특유의 향이 강하게 올라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강 300g을 동일하게 곱게 갈아 양파와 섞으면 향이 안정되고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으로 올리고당 600g을 넣어 천천히 저어 섞습니다. 올리고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자극 감미료이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해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럽 소화기학회 UEG는 장내 환경이 불안정한 노년층일수록 올리고당 섭취가 면역력과 영양 흡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강과 양파가 만나면 은은하고 깊은 단맛이 생기며 기침과 가래, 반복되는 목 감염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생강의 순환 촉진 효과가 더해져 속이 더부룩하거나 음식이 오래 머무는 느낌이 줄어드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완성된 시럽은 반드시 끓는 물로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식힌 뒤 냉장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3에서 6주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시럽은 혈당과 소화, 호흡기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노년층에게 맞춤형 자연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단계, 생강 시럽을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몇 주를 꾸준히 마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생강이 아니라 사용법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강한 약성을 가진 재료이기 때문에 농도, 온도, 시간, 체질 중 하나만 어긋나도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몸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하게 타야 약효가 강하다고 믿지만 생강은 뜨거운 성질을 가짐으로 지나친 농도는 상열감, 가슴 두근거림,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율은 시럽 한 큰술 약 15ml의 뜨거운 물 200에서 250ml입니다. 물은 70에서 80도가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을 쓰면 생강 속 정유 성분과 효소가 파괴되며 약성이 급격히 약해지고 반대로 너무 미지근하면 활성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을 가까이 대었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 온도, 그것이 생강의 힘이 가장 잘 풀리는 지점입니다. 레몬굴 시럽을 사용한다면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해도 좋지만 양파 올리고당 시럽은 향이 섬세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마시는 시간입니다. 목적에 따라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면역력을 깨우고 속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아침 식사 20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위가 약한 분은 공복을 피하고 고구마 한 조각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 드신 후 마셔야 속이 편합니다. 식후에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은 날에 효과가 뚜렷합니다. 생강은 위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함을 빠르게 줄이고 밤까지 이어지는 채기 느낌을 완화합니다. 저녁에는 숙면을 위한 용도로 마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생강차 한 잔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천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이완해 깊은 잠을 돕습니다. 단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나 불면증 병력이 있는 분은 양을 줄이거나 더 이른 시간에 마셔야 합니다. 셋째, 체질과 질환에 따른 맞춤 사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는 양파 올리고당 시럽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위가 약한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생강은 자연약이지만 잘못 쓰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노년의학재단 SGF는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한 노년층에게 수면 교란과 소결 증가 사례가 보고됐다며 적정량과 시간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생강은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맞는 시간에 맞는 온도와 농도로 꾸준히 마실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잘못 쓰면 약보다 해로움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자연식품이니 많이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백설탕에 생강을 오래 절여 마시는 것입니다. 단맛이 강하고 편해 보여도 백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노년층의 심혈관 부담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덴마크 심장내과 연구소는 정제당 섭취가 60세 이후 혈관 경직도를 빠르게 증가시킨다는 경고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생강을 건강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백설탕을 섞는 것은 약과 독을 한 병에 넣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루 종일 생강차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생강은 뜨거운 성질을 가진 약재라 과도하게 마시면 상열감, 얼굴 홍조, 불안, 가슴 두근거림, 밤에 열이 치솟아 잠을 못 이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괜찮다 해도 밤이 되면 신경계가 각성되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천 조절이 예민해 이런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몸이 이미 뜨겁고 열이 오르는 감기 발열 상태에서 생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땀을 내면 낫는다고 믿지만 이는 반대로 천을 더 높이고 탈수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어지러움이나 혼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열 상태에서 생강을 마시는 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강은 약입니다. 약을 제대로 쓰면 몸을 살리고 잘못 쓰면 몸을 흔듭니다. 스웨덴 노년의료평가센터 AGE에서는 생강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노년층은 투여량과 시간, 체질 적합성이 맞지 않으면 심박수 변화와 천 불안정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꾸준히 체질에 맞게 올바른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생강이 왜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지는지, 그리고 신선 생강과 건조 생강 중 어떤 것이 어떤 상황에 더 적합한지 그 과학적 원리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이 왜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옛 문헌의 기록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한국식약처와 응용의학저널에 실린 보고에 따르면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활성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들은 염증을 낮추고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통증 신호를 완화하며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거나 식후 피로감이 심한 분들에게 생강이 빠르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질 때 관절이 뻣뻣해지고 손발이 얼어붙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생강의 혈관 확장 효과 덕분에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한 혈전 형성은 혈액이 끈적해질 때 시작되는데 생강은 자연적으로 혈액 점도를 낮추는 데 관여해 뇌졸중과 작은 혈관 막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신선 생강과 건조 생강 중 무엇이 더 좋은가? 신선 생강은 효소와 정유 성분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속을 시원하게 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건조 생강은 열을 강하게 돋우는 성질이 있어 손발이 차고 저녁에 냉증이 심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강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세 가지 잘못된 사용법을 하면 모든 효능이 무너집니다. 첫째, 백설탕에 오래 절여 두는 것. 둘째, 하루 종일 계속 마시는 것. 셋째, 열이 나는 상태에서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는 효과를 없애는 수준을 넘어 몸에 부담을 줍니다. 생강은 강력한 약재이기에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생강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실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구에 사는 62세 최영호 어르신입니다. 그는 4년째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혈압은 들쭉날쭉하고 피로는 줄지 않았으며 밤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새벽에 여러 번 깨곤 했습니다. 어느 영양 세미나에서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약은 꾸준히 먹는데 왜 몸은 계속 무겁습니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변화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양파, 생강 올리고당 시럽을 소개했습니다. 설탕을 쓰지 않고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레시피였죠. 최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동안 아침 식후 작은 잔으로 꾸준히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소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고 손발에 붓기가 빠지며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몇 년 만에 밤새 깨지 않고 잠을 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달 뒤 검사에서는 혈당이 약 15% 안정되고 아침 혈압 변동도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주에 사는 56세 은퇴교사 강미숙 씨입니다. 그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른 기침과 목 따가움이 심해 감기에 반복적으로 걸렸습니다. 생강차를 몇 번 시도했지만 쓰고 속이 쓰려 금방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레몬 생강꿀 시럽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자극은 줄고 효과는 더 커지도록 구성한 조합이었습니다. 강 씨는 매일 아침 꾸준히 마셨고 10일 만에 목이 부드러워지고 숨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겨울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서도 생강과 레몬 조합이 노년층 면역 기능 회복에 탁월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값비싼 수입 영양제를 쓰지 않았고 처방약을 임의로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이 사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생강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노년의 몸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생활약제이며 올바른 방식으로만 쓰면 누구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강의 힘을 더욱 오래 유지하고 삶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년기 생활 습관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특정 음식 하나, 운동 하나로 바뀐다고 믿지만 실제로 몸을 지탱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의 합입니다. 첫째로 운동입니다. 은퇴 후 오래 앉아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다리 부종, 심혈관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가까이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천천히 걸음만 옮겨도 심장 박동이 리듬을 찾고 소화기와 뇌혈류까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노년층이 흔히 겪는 새벽 각성, 얕은 잠은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면역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의 시작 신호입니다. 깊은 잠 동안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장기는 회복 작업을 수행하는데 잠이 깨지면 이 과정이 끊어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천이 자연스럽게 안정되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저녁 늦게 과식을 하면 위장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고 이는 역류, 가스, 속쓰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장 부담까지 높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천천히 오래 씹고 한 끼를 세 끼처럼 나누어 소화기를 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과일을 식후에 바로 먹는 습관은 정체된 위 속에서 발효를 일으켜 더부룩함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피하십시오. 넷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위를 움켜쥐고 혈압을 올리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아침 10분 깊은 호흡, 짧은 독서, 이웃과의 대화, 그리고 한 번 웃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진정되고 자율신경 균형이 안정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일 하나를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뀌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15분 걷기, 잠들기 전, 생강차 반잔, 식사 속도 줄이기 같은 사소한 변화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쌓이면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더 깊은 잠, 더 가벼운 속, 더 안정된 혈압, 더 맑은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약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건강은 비싼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쌓는 작은 선택들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생강 한 조각처럼 단순한 것들이 노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다짐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건강 궤도를 여는 첫 발걸음입니다.